자, 저기 3강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4강을 할 차례인데 여러분 4강 똑같이 빈칸 추론이랑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추론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쭉 진행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3강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1시간 분량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 영상이 특징이라보다는 좀 한계점? 집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화면, 그 다음에 판서, 이런 것들이 기기의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찍는 인간과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보자. 빈칸 추론 1번.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읽고서 좀 살짝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어떤 빈칸 추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은 다 틀리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말하는 어떤 내용, 전달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필터를 잘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러낼 건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자. 오페라는 is conventional 그랬습니다. 너희들 컨벤션 알고 있죠? 관례나 관습, 인습 같은 거죠. 그 다음에 nobody sings all the time in the real world 그랬어요. 진짜 세계에서 all the time, 항상 아무도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실제 살면서 현실 세계에서 항상 노래를 부르나? 그렇지 않겠지? 그 다음에, 근데 얘들아, 나가기 전에 여기서 오페라를 왜 관습적이고 관례적이라고 했냐면 관례나 관습은 뭐야? 틀이 정해져 있겠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기준에 맞추자고나 어떤 취지에서 관습이나 관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오페라가 관례적이다, 관습적이다라고 했으니까는 특정 상황 하에서만 오페라 공연을 하지, 시도 때도 없이 오페라 공연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이 conventio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 요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nobody has an orchestra that begins to play whenever he feels emotional 그랬습니다. 그가 뭔가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연주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오케라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죠. 또한 마찬가지다. 시도 때도 없이 연주할 수 있는 오케라를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지. 왜? 관례적이고 관습적이니까. 그 다음에 conventions are of course necessary. 물론 이 관례는 필요합니다. in the theater, 그래서 극장에서. 그리고 even 심지어 더 어디에서? 오페라에서는. 우리 like conventions, 우리는 관례를 좋아합니다. provided 대신하 혹은 providing that 하면은 이게 if 같은 느낌이 있죠. 무엇이 주어진다면 이런 if의 어떤 조건문처럼 볼 수 있어. that 이하가 있다면, 주어진다면 we understand, accept and desire them.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desire, 원한다면 내가 관례나 관습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고 그걸 원해. 그러면은 관례나 관습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Conventions are simple 그랬어요. 그 관례는 단순하게 어떤 결과인데 뭐의 결과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result가 명사로 뒤에 어부가 왔어요, 전치사.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 주어라는 어떤 스타일을 너무나 많이 봤죠. for, 그 다음에 목적격 명사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익숙해. 하지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result 다음에 of가 왔어요. of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갑자기 participant apostrophe s가 있죠. 무슨 격이었어? 소유격이었어. 소유격.
그 다음에 뭐가 왔냐? 어그리에다가 ing 붙였죠. 요런 스타일 봐봐. 너희들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무슨 격 쓸 수 있어? 소유격 쓸 수 있죠. 그럼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ing 왔어. 요거 전치사가 이렇게 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바로 요거 동명사에 걸리는 거죠. 여기 앞에는 소유격은 뭐야?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도 무관하겠죠? 무슨 말 이해되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목적격 ing 왔으면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매끄러우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의미상 주어로 간주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가자들이 agreeing on 그래서 뭔가를 동의를 해요. 뭘 동의할 때 rules 그 규칙을. 그 뒤에 또한 of simplifying 왔죠. 이것도 동명사겠지. 또 참가자들이 simplifying 뭐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야. 복잡한 세계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we can concentrate on what interests us 그래서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관례나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다. 됐고, we are accustomed, for example, to detective novels, television, situation comedies, and western movies 그랬죠. 우리는 예를 들면 익숙해요. 탐정 소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시트콤이라고 표현하지. 그게 바로 이게 플레임이야. situation, 코미디 그래서 저기 뭐 상황 어떤 그 코미디 그 다음에 서양 영화에 we understand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each genre works 각각의 장르가 works 뭔가를 그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we know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데디아를 not every murder has six suspects 그래서 모든 어떤 그 murder 그 살인들은 6명의 suspects, 용의자들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용의자들이 can be gathered, 모아질 수 있대요. in one room, 한 방에서 in the last chapter에서 마지막 어떤 장면에 by a brilliant detective에서 이 명석과 어떤 탐정에서 그러나 we gladly accept the 빈칸이겠죠. 우리는 기쁘게 빈칸을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빈칸이죠. because of 뭐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pleasure, 기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례에 대해서 따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특히 오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있어?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고 특정한 상황에 딱 놓여 있어야지만 그 관례 어떤 틀 안에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얘가 관례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기준에서 틀에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벗어난 기준 자체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번부터 5번 같이 예문에 보시면 urgency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은 unreality고요. 3번은 sensitivity, 4번은 seriousness, 5번은 deterioration 나왔어요. 근데 얘들아, 일단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일단 응급상황, 그 다음에 민감성, 심각성, 그 다음에 악화,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러면 답을 2번 unreality였는데 이게 비현실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뭐냐면 오페라의 비현실적인 특징, 왜?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관습 내에서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관례를 따르는데 그걸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가 우리들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논리를 갖고 와서 빈칸을 unreality를 쓰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1번 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 약간 좀 빈칸 추론으로서 unreality를 추론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상에서도 이게 관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익숙해진 어떤 상황에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적응을 잘한다는 느낌을 쓰다 보니까 unreality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반의어적인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좀 그런 식으로 끌고 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좀 빈칸으로서의 어떤 그 느낌 자체가 별로 좀, 저 개인적으로 없다.
어차피 뭐 이 문제를 낸 분의 어떤 의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볼게요. 2번. 자, one great da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lies in 그래서 너희들 lie in이 consist in이랑 똑같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지적 그 재산에 대한 하나의 큰 위험이 빈칸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지적 재산을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보자. When a group of scientists,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stop working, 뭔가 하는 것을 멈췄어. 프로테인 모레큘에서 단백질 분자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는 것을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too m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surround the use of the molecule였어요. 근데 그 분자에 대한 어떤 사용인데 그게 surround 둘러싸이는 어떤 그러한 지적 재산 rights 많은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과학자야. 근데 단백질 분자를 연구하고 싶은데 단백질 분자를 둘러싸여 있는 즉 단백질 분자에 대한 특허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특허권이 있다는 얘기는 지적 재산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그 지적 재산권, 즉, 특허권이 많이 걸려있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거나 어려움이 좀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가 지적 재산권의 하나의 위험 자체가 뭐 약간 연구에 있어서 지속성의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보자 한번. 베이직 프리덤에서 기본적인 자유인데, the freedom. 그 자유가 to research,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유가 has been interfered with 그래서 방해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요 있게 읽어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주된 맥락이 다 나와 있죠. 지적 재산권의 어떤 문제보다 자유로운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없지. 그럼 빈칸에 얘들아 뭔가 자유롭게 연구하는데 방해 요소가 나와야 되니까 아예 대놓고 몇 번 있어요? 1번 있죠. The threat to rebut. rebutt가 여러분 자유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니까는 아까 얘기했죠. basic freedom, the freedom to research를 방해받는다. 이걸 대신할 수 있겠지. 요거는 여러분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어떤 example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닥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넘겨보자 얘들아. 자, 3번. 3번 쉬워요, 여러분. 네, 3번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그 제품 선택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대해서 쓴 건데 제품 선택을 하는데 초이스 어떤 선택 사항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즘 저희 때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과자 같은 거 살 때 과자의 어떤 종류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깡으로 끝나요. 새우깡, 무슨 양파깡, 뭐 이런 감자깡, 고구마깡, 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그런 거 있지. 뭐 바나나 킥이라는 달콤하고 맛동산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슈퍼에 가도 이게 초이스를 하는 어떤 선택의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 그냥 골랐는데 요즘에 뭐 대형 마트만 가보셔도 그 과자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바로 제품 선택의 다양성이나 문제점,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점에서 얘기한 거지. 뭐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자, 요건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이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그래서 too much choice,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어떤 선택들은 is overwhelming for many people.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서 상당히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해? 그 컨슈머 어떤 이런 소비자인데 그 소비자들은 less satisfied, 별로 만족 못하는 거야. 그렇지? 문제 없지?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4번 문제 4번. 4번 같은 여러분 경제 관련된 거야. 너희들이 그 영어를 독해를 하다 보면
좀 어렵다는 스타일의 독해 그러니까 독해 내용이 있죠. 그게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랑,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에 있어서는 특정 과학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렵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아도 되는 것들이잖아. 뭐 너희가 할 때 뭐 벌써부터 경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심오하게 접근하는 삶을 살기에는 좀 너무 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인데 그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별로 좀 경제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자, 얘들아. In today's business environment 했어요. 오늘날의 어떤 사업 환경에서 firms, 회사들은 may face competition, 당연히 경쟁에 직면하죠. from 뭐로부터 companies인데 어떤 회사로부터야. 그 회사가 located in their own home market에서 그들의 어떤 자신의 그 나라 안에는 시장 속에 위치한 어떤 회사, as well as가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경쟁, those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based halfway around the world, 그래서 지구의 어떤 반대에 위치한 어떤 그런 회사.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랑 요즘에 어떤 회사들이 겪는 경쟁 상대가 과거에는 자국 내에서만 있는 회사들끼리 싸웠는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약간 글로벌라이제이션, 어떤 세계화로 인한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라는 느낌을 쓴 것 같아. 자, also 또한 customer, 고객의 어떤 트렌드, 어떤 흐름들은, 근데 그 흐름들이 take root in one country, 한 나라에 뿌리를 뒀던 그 흐름들은 may quickly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그래서 세계의 다른 어떤 곳까지 빠르게 spread,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creating, 뭘 만들면서 either A or B죠. either A가 뭐냐? new marketing opportunity, 새로운 어떤 그 마케팅 기회 뿐만 아니라 포텐트, 잠재적인 위협, 누구에게? 회사의 어떤 기존의 제품들과 비즈니스 모델에 이랬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새로운 어떤 기회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위협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in addition 그랬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그리고 economic crisis, crisis,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 in one region, 한 지역에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 여러분, implication, 영향, 함축, 연루, 여러 가지 뜻의 영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ffection 같은 느낌으로, effect 같은 느낌으로 중요한 어떤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confidence가 원래 자신감이죠. 근데 얘들아, confidence가 자신감인데 경제적인 용어로 쓰면은 신뢰 지수라고 해서 원래 뒤에 인덱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덱스, 원래 인덱스. 지수죠. 그래서 confidence index가 플레임이야. 그래서 신뢰 지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신뢰 지수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업 신뢰 지수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냐면 얘들아,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앞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럼 신뢰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좀 그 장밋빛처럼 좋은 어떤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뢰 지수가 낮으면 당연히 경제가 암울하고 앞으로도 암울할 것 같다라고 해서 소비나 어떤 기업의 투자 같은 것들 위축되겠죠.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근데 이 문장 또한 저기죠. 한 지역에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이런 지수에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쓴 거야. 그 다음에 one need look no further than the suffering that crisis 쭉 나오죠. 요거 여러분 잠깐 제가 하나 쓸게요.
예, 요 구문을 좀 알면 좋거든. 이게 뭐냐면 want, need, 그 다음에 look, no, further, 그 다음에 then, a, to, 동사, 원형.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A가 여러분 어디 있냐면 then 뒤에 보면은 the server in that crisis.부터 쭉 나가서 in the USA까지가 A예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있죠. to appreciate.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이거를 지적하면은 to 동사 하는 것은 A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 것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지적하면. 그러면 뭐냐? to 부정사 하는데 A만한 것이 없다. A가 최고다라고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이거를 여러분 직역을 했을 때 감을 못 찾으면 그냥 의역한 대로 외우시면 훨씬 편해요. 자, to 동사 원형하는데 A만한 것도 없다. to 동사 원형하는데 A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쓴 거. 왜? 한 사람이 need, look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 보니까 없어요. 더. to 부정사하는데 A보다. 그럼 A가 최고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to 동사 원형하는데 A만한 것도 없다.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하면 to 부정사부터 해석할 때 to appreciate the impact of such event on economic growth, consumer spending, and prosperity가 여러분 to 동사 원형이야. 경제 성장, 소비자의 어떤 지출, 그리고 prosperity 어떤 번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임팩트, 영향력을 appreciate, 알아차리는데 혹은 인정하는 데는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that began to unfold in 2009. 그래서 2009년에 생겨난 유럽에서의 국가 부채 위기, or 혹은 미국에서 일어난 subprime mortgage crisis 말한 것도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국가 부채 위기가 하나 생겼고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생겼죠. 이것이 뒤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소비자 지출이라든지 어떤 프로스페트 번영 이런 것에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뒤에 보시면 사건들인데 take place around the world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may have a profound effect on companies' prospect for survival and growth.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죠. 요즘 했지.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정치적 이벤트 사건들은 profound effect,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뭐에? 회사의 어떤 prospect, 어떤 전망, 생존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그럼 얘들아 이글은 지금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뭐예요? 세계화 영향이 어떻게 기업에 끼칠 수 있는지에서 쓴 거죠. 그럼 빈칸에 여러분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 뭐 이런 게 답이겠죠. 몇 번이야? 5번이죠. vulnerable to가 취약하거나 약하다는 얘기죠. 뭐에? change 변화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전 세계적인 시장에 됐죠?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났고요. 그리고 뭐 사이버 같은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뭐 지구가 뭐 이제는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서 멀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하나의 어떤 완으로서 이렇게 보시는 게 뭐 앞으로 경쟁적인 삶을 살 때도 훨씬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은 V표 치세요. 5번, 6번 두 가지 V표. 자, 5번 보자. 5번에 6번 좀 그래도 괜찮은 질문
같아요. 자, 빈칸. 그 첫 번째가 빈칸이죠.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전제 조건을 뚫어놓은 것 같은데, 자, concerns of the present tend to room rath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concerns, 걱정거리가 룸이 여러분 어렴풋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 잠재적으로 더 큰 걱정들. 근데 그 걱정들이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일이 앞으로의 더 많은 어떤 더 심각한 일보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some decisions by their nature. 자, by one's nature, by nature 여러분 일종의 수거죠. 본래 태생적으로 어떤 결정들은 present 보여줍니다. 아주 많은 복잡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많은 variables가 명사로 변수죠. 많은 변수들은 must align. align 여러분 뭐야? 일직선으로 이루기 위하다, 조종하다, 맞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조종해야만 합니다. 특정한 방식을. 근데 그 방식이 리더들이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좀 변수도 많고 복잡하대, 의사결정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결정 누가 하겠어? 리더가 하겠죠. 그럼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어떤 특정 방식과 이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복잡한 어떤 성격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컴파운드는 뭐예요? 동사로서 가중시키다 이런 거야. 네, 안 좋은 상황을 가중. 좀 안 좋게 하다는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해. 원래 호남을 복합문이라는 뜻도 있는데 컴파운드가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뒤에 봐봐. 목적어가 더 difficult 하죠. 그 부정적인 느낌이니까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as와 ergonomist. 그래서 ergonomist 그래서 이게 여기 밑에 있죠. 인공학자. 이 발음 엄청 어렵네요. 자, 인공학자가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기에서 reader는 is overrun, 압도당합니다. with input, 어떤 정보의 입력에 의해서. 그게 이메일, 미팅, and phone call. 이런 것들은 오직 distract, 어떤 혼란스럽게 하고 and clutter, 뭔가 잡동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뭐를 his thinking, 생각을. 그래서 야, 리더가 있는데 얘네들이 일종의 어떤 의사결정 하려면 뭔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정보의 과부하가. 그러면 당연히 리더가 의사결정하는 어떤 사고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글을 쓴 거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alternatively, 그래서 대안으로 그 리더의 정보는 might be only fragment. 근데 이제는 그 대안 반대로 다른 상황인 거야. 뭐냐면 리더의 정보가 only fragment니까는 단편적이야. 일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가 적어. 불충분한 얘기 이번에는. 앞에서는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나 없는 거야. 그러면 which, 그러한 것은 might cause her, 그녀가 to fill in the gap with assumption. assumption 여러분 확실한 어떤 추론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그냥 그 가정이나 추측 같은 느낌이지. 그러면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the gap, 그 차이, 차이를 fill in, 어떤 극복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없는 정보를 가지고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일종의 상상력 같은 거를 가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문제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가 그런처럼이야. 그러면은 as such가 의미하는 게 그런 것처럼이니까 assumption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the merit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by their nature. 천성상 본래 가장 중요한 리더의 의사결정 중 the merit, 그 장점들은 typical 아마도
not clear cut이가 뭐야? 정확하지 않은 거죠. clear cut. 명확하게 컷 잘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리더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너무 과도한 어떤 정보로 인한 과부하, 혹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어떤 그 추측성 어떤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 때문에 리더들의 어떤 의사결정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얘들아, 인쇄 대신에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involve 포함합니다. process는 과정인데 assign A to B야. A를 B에 할당하다죠. weight 여러분 무게지만 중점이라는 뜻이 있죠. 그 중점을 competing interest에서 충돌되는 어떤 이익들에게 중점을 두고 그리고 나서 determine 결정하는 거야. 뭐에 근거해서 어떤 criterion 기준에 근거해서 뭘 결정하냐? Which one predominate 어떤 하나가 더 우세한지, 더 지배적인지, 더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비교하는 거야. 중점을 얻는 걸 둬야 돼.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어떤 그 상황이야.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the result is one of judgment of shade of gray.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어떤 하나이며, 그 다음에 회색의 어떤 그 회색빛이다. 근데 이게 뭐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냐? 베토벤이 is a better composer than Brahms. 그래서 브라움보다 베토벤이 훨씬 더 나은 작곡가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슨 근거로, 무슨 어떤 그 기준으로 좀 애매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리더들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인가요? clarity, 그래서 명확성은 is often a difficult thing for a reader to obtain. 그래서 리더들이 obtain, 얻을 수 있기에는 그 clarity, 어떤 명확성은 종종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것들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보자. 6번이 좀 약간 글의 어떤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워드가 inner critic, 그래서 그 내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비판가, 비평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얘를 가지고 일단은 부정으로 봤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근데 부정인데 또 내부 비판가가 어떤 상황에서 약간 살짝 긍정처럼 글을 써놔가지고 좀 약간 좀 딜레마가 좀 있는 어떤 문제이긴 해요. 자, 보자 한번.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내부 비판가들이 speaks up, 말하는 것을 목소리 크게 find, 알았습니다. around, 뭐 주면서 그들의 어떤 대부분의 깊이 느껴지는 꿈들, 그 뭐에 대한 그들의 삶과 그리고 일에 대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부 비판가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은 feel, 느끼기 때문이야. 특히 vulnerable, 어떤 취약하게 about that, 그것들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약간 좀 그들 살면서 뭐 일하면서 꿈들이 있잖아. 느껴지는 어떤 꿈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비판가들이 목소리를 막 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부 비판가들이 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가는 비평을 하겠죠. 그러면 여성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근데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비평을 하고, 그러면은 inner critic이라는 어떤 그 애가 이 여성들의 어떤 그 꿈을 키우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비판을 하는 대상이잖아. 그러면은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inner critic을 반가워하지 않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 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로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야.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요. 자, 보자. 그들은 경험합니다.
the most panic해서 너희들 패닉 알죠? 공황. 어떤 막 머리가 복잡하고 공황 상태를. 그 다음에 압도하면서요. 자기네 어떤 압도적인 어떤 자기 의심. 뭐 할 때? 그들이 moving toward,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what they truly long to, long to 동사원이 뭔가 갈망하죠? 정말로 그들이 갈망하는 것 쪽으로 나아가려 할 때, 압도적인 어떤 자기 의심, 그 다음에 패닉, 어떤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대요. 왜? inner critic이 계속 비판하니까.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얘가 계속 비판하는데. 그 다음 보자. The inner critic, 그래서 내부 비판가는 is like 뭐와 같다? A guide, 문지기와 같대요. 지키는 사람. At the edge of your comfort zone. 그래서 너의 어떤 안락존 저 끄트머리에서 뭐 어떤 문제점 딱 지키는 것 같아. 근데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죠. 당신이 don't venture first out of that zone. 그래서 그 어떤 안락존으로 나와서 venture first니까 뭔가 모험하려고 앞으로 딱 나가지 않는 한 The inner critics, 그 내부의 어떤 비판가는 can leave you alone, 당신을 혼자 내버릴 수 있습니다. like 뭐처럼, 문지기처럼, take a nap, 그래서 낮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만약에 뭔가 시도를 안 해. 그러면 inner critic이 여러분들 비판하지는 않겠죠. 왜? 얘는 여성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만 inner critic이 발생돼가지고 나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inner critic이 뭐 나와서 활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나 당신이 컴포트 존 어떤 가장자리로 접근할 때, 그리고 오래된 어떤 믿음들을 뭔가 검증을 하려고 해. 그 다음에 contemplate, 어떤 숙고하려고 그래.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혹은 stretch into 플랜이 비어 훨씬 더 큰 어떤 행위를 하려고 좀 뻗어나려고. 그럼 뭐 하려고 그래? 여성분들이요. 발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당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앞으로 dreams, 꿈을 꿔가지고 앞으로 도전하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inner critic이 다시 활성화돼서 뭐라고 할까 말까 해야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 You wake the sleeping guide. 그렇죠. 그 잠자는 어떤 guard, 그 문지기인 inner critic을 깨운다 그랬어. 그러면 걔가 작동하겠지. 널 뭐 하겠어? 비판하겠죠. 비평하고. 그 문제가 또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래서 the inner critic results its lines in an attempt to get you to go back into the familiar zone of the status quo. 그래서 현 상태의 어떤 그 포뮬러니까 저기죠. 자기가 친숙한 어떤 영역 존, 그러니까 뭐 안락존이죠. 거기에 계속 너를 go back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 거야. 뭐겠어? 야, 너 발전하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너 안락한 존에 있어. 너가 어디 뭐 발전하고 꿈을 가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글의 어떤 글쓴이는 inner critic이 여성들이 뭔가 꿈을 갖고 발전하고 뭔가 모험을 하려고 훨씬 더 큰 세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방을 놓고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몇 번이 적당했어? 4번이겠죠? You hold yourself back from moving on to bigger stage. 그래서 훨씬 더 나은, 더 큰 무대로 가는 것으로부터 너 스스로를 back, 못 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방해한다. 됐죠? 그래서 답이 4번. 문제 없지? 근데 여러분들 6번처럼 살지 마세요. 어차피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는 리스크가 없으면, 그런 걸 감수를 안 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 동영상 찍는 것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뭐 제 수업을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제 3자, 어떤 다른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강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강사가 저에 대한 판단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반 고3 학생들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뭔가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거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나 어떤 그런 잡음들에 대해서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보자. 7번은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7번은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읽어보면은 계획을 플래닝에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플래닝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좀 안 좋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맥락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빈칸 잠깐 보자. 빈칸 보시면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humanity 그래서 인간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도전은 is 대한데 ou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ystem에서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체계들이 뭐가 문제라는 얘기야?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 플랜으로 갔다죠? 그러니까는 4번 short sighted가 근시안적인 거죠. 근데 근시안의 반대말이 뭐야? far sighted 하면 원시안적인, 먼 미래를 내다보는 되게 좋은 말이 성경 지명이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야, 7번 같은 경우는 너희 그거 알지? 이게 빈칸에 들어갈 게 단어 하나잖아. 단어 하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어를 모르면은 이 글을 암만 니들이, 그래. 이거 뭐 단기, 뭐 이런 거를 알아도 단어를 표현되는 어떤 방식이 많잖아. 여러 가지 단어, 동요도 많고요. 그러니까 단어 꼭 하시라고요. 8번. 8번 보시면, 자, 요것도 괜찮은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초창기 20th century에서 20세기로부터 1970년대 어떤 시작을 통해 요거는 뭐 그냥 절삭하게 넘어갈게요. 자, 더 sociological analysis 그래서 사회학적인 분석, 문화적 어떤 object 대상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학적 분석은 took one of two competing paths에서 그 두 가지 어떤 competing 경쟁하는 상충하는 어떤 경로 중 하나를 택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어떤 경쟁하는 혹은 충돌하는 경로들은 interestingly 어떤 흥미롭게 shared 공유합니다. a core assumption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가정을 그랬어요. 그럼 이 문장을 보시면 얘가 분명히 두 가지의 충돌하는 경로 중 하나만 취했다고 얘기했죠. took 가져갔으니까. 근데 웃긴 게 이 두 가지의 충돌되는 어떤 경로 자체가 하나의 핵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공유하고 있대요.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The products of mediated culture, whether books, songs, or fashion, were thought to be expressive symbols that changed in lockstep with the evolutions in society.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 모르면 안 되는 게 안 써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제가 참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잖아. 근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여기 써있으니까 수능에서도 써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어려운 단어라고 해서 항상 써놓은 것도 아니고, 쉬운 단어라고 해서 항상 안 써주는 것도 아니야. 그 해마다 틀려요. 그럼 이게 뭐냐면, 스텝이 있어. 스텝이 뭐냐면, 발걸음 잠가버리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게. 그러면 얘들아, in step with니까는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with, 얘랑 같이 그 안에만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수어로 누구누가 발을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락스텝이 발 맞춰 걷기라는 뜻이 있어, 원래는. 원래 그게 일본 뜻이야. 락이 잠그고, 스텝이 발걸음, 요런 거 제가 상상해서 한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수거고, 저도 락스텝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독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보니까는 저도 그렇게 맞춰서 간 건데, 일단, 락스텝이 뭐냐면, 발 맞춰 걷기 혹은 정확히 같은 비율이나 어떤 요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n lockstep with가 누구누구랑 발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모르면은 좀 약간 좀 이 글에 논점 찾기가 좀 쉽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독해한 그 지문의 핵심적인 중심 문장이에요. 해석하면 mediated 같은 경우는 뭐냐? 매체죠. 중간 매체의 어떤
문화의 생산품들, 그게 책이든 노래든 패션이든 간에 그런 것들은 word thought,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pressive symbol, 그래서 뭔가 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서. 근데 그 상징물들은 change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와 발맞춰서? 사회 안에 있는 evolution, 어떤 진화에 발맞춰서. 그럼 얘들아, 이런 어떤 그 매체, 매체가 되는 거,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하는 문화, 책 같은 경우. 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그 메디테이티드 문화의 어떤 생산품들, 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사회의 어떤 에볼루션, 진화의 발을 맞춰서 뭐 한다? 체인지 바뀐다라고 했으면, 그 매체 문화가 어떻게, 누구 따라간다는 얘기야? 사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할 말은 여기서 다 끝나친 거예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오죠. 그 예를 들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치마 길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치마 단의 어떤 길이가 뭐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따라서 치마 길이가 달라진 거지, 뭐 어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예를 든 거예요. 빈칸에 속해 있는 질문 보자.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Why these nothing but arguments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economy? 그래서 문화와 경제 사이에 연관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nothing but이 여러분 저기죠? only죠? 별거 아닌 어떤 논쟁들이 퀴블, 옥신각신을 하면서 그들 둘 다 모두 데이디아를 가정했습니다. 이 치맛다는 어떤 길이, 여성의 어떤 패션에서 이런 것들은 뭐다? 당연히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야? 4번밖에 없죠. reflection이 반영이나 반사죠? 뭐에 대한 outside도 하면은 이렇게 대형의 또 사회적인 force, 영향력의 힘에 의해서. 문제 없죠? 그 다음에 9번, 10번 쉬워요. 9번, 10번 쉬워. 9번, 10번, 11번 쉬워요. 그래서 제가 3개의 어떤 그 지문은 그냥 요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2번은 제가 독해를 하겠지만 뭐 12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 아예 첫 번째 문장의 중심 문장 대놓고 얘기했죠. 가끔 이런 문제 많이 나와. It is clear that 그래서 데디아가 확실합니다.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 with the word 그랬어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를 단 한 번의 어떤 처음 만남도 can potentially 잠재적으로 leave 남겨둘 수 있습니다. A memory trace of each user에서 그 단어의 사용에 대한 기억의 추적을 leave 남겨둡니다. 그럼 이 말이 뭐야 얘들아? Why is this clear? 왜 이것이 clear 명확할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너희들이 단어 하나를 딱 만났어, 봤어 처음에. 근데 그게 기억에서 그 메모리 트레이스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뭐다 남아있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이해되지? 그럼 이게 중심 문장이야. 나머지 글은 다 이거에 대한 어떤 백업을 하기 위해서 쭉 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있어. 카운터.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본 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반대 예를 들어봤어. 그게 무슨 말 카운터 고려해보자 그랬어. The counterfactual. 그래서 counterfactual 단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장의 첫 절이 사실과 정반대인 상황에서 쓰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밑에 써있죠.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써. 그럼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본 단어지만 머릿속에 메모리 트레이스의 어떤 자취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과 아예 반대되면 뭐야? 이게 없다는 가정이야.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어를 처음 봤지만 이게 메모리 트레이스에 아예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자는 얘기야. 이해되지? 반대 상황을. 만약 no memory trace에서요. memory trace가 could exist, 존재할 수 없다면 한 번이라도 노출 후에 그러면 두 번째 있어. 그 단어를 만난 두 번째도 would be 이것이 정확히 the same as the first time. 처음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됐고 뭐 문제 없죠 이거는.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 얘들아, 빈칸 봐봐. 근데 확실하게잖아. 근데 확실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건 아주 명확하게 100% 남아있다네.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메모리 트레이스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니까 2번이고요. 10번 보자. 10번은 여러분 이거 물고기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웃기죠 지금 자체가. 그냥 자기가 속한 영역에 있을 때 자기가 가장 뭐 우월하다 뭐 이런 거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빈칸 증거는 문제 없죠. 다 몇 번이야? 4번이죠. 너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영역에서 operate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근데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일본 말인가? 나와 말인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죄송합니다. 코가 나와서 코를 풀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11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숙련되게 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효율적인 연습법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첫 번째 문제 보면 for why 잠시 동안 사람들 대대 생각하는데 일십, 백, 천만 연습을 10,000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 was what it took to become an expert at something. 그래서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는데 걸리는 거래. 그래서 what 뒤에 it이 여러분 가주어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took에 목적어가 없어서 지금 불안정하니까 왔쓴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디아는 이 수치는 원래 gross가 아니고 총계의 뜻이 원래는 총계. 근데 비만인, 중대한, 터무니없이 많은 거야. 그 터무니없이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되었다. 빈칸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빈칸 정의죠. 어떤 연습을 좀 숙련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습하는지를 알아서 이런 어떤 일십, 백, 천만, 만씩의 어떤 시간의 연습 양이라는 수치가 뭐 굳이 채워야 된다는 논리가 안 맞는다라고 쓴 거야. 그다음에 몇 번을 했어요? 5번이죠. 그래서 연습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보다 퀀터티 양보다 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12문제 12번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게 구문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구문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오늘날의 회사는 주로 그 require 여러분인데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require A of B야. 그래서 B에게 A를 요구하다 이렇게 봐야 돼. 왜냐면 이제 너희들 ask 사형식 있어 없어? 있지. 목적어 1에게 목적어 2를 ask 물어보다. 물어보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형식을 3형식을 고칠 때 전치사는 of를 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4형식을 3형식을 고쳐서 어부가 온 겁니다. 근데 얘 위치를 앞으로 빼요. 이렇게 뺀 거야. 근데 빼도 되진 않는데 뺀 거예요. 네. 그들의 직원에게 다른 수준,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대한 참여 어떤 다른 수준과 다른 어떤 특징들을 요구합니다. 초창기 기간에 직원들은 were often treated 대우받았습니다. like machines 기계처럼. 그러나 their private lives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사적인 삶들 그게 consist in 아까 얘기했죠. lying과 똑같다고 뭐뭐에 있다. 그들의 레저 시간 어떤 열정 그리고 benefit 어떤 그 혜택이나 이익 같은 이런 것과 어떤 constant이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사적인 삶들은 이미 남아있습니다. largely 되게 unaffected.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의 스타일 요구할 때는, 야, 너, 있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만 하고, 회사 끝나고 사적인 삶은 내가 터치를 안 할게. 이렇게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nowadays, 요즘에는, employees, 직원들이 frequent 주로 contribute more than physical labor에서 신체적인 노동력 그 이상의 뭔가를 더 기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they are required. 그들은 요구받습니다. to innovate. 혁신하라고. make decision. 의사결정하라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팀으로서 일하라고. as a result. 그 결과 they no longer 더 이상 leave work. 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집에 갔을 때조차도. 그럼 얘들아 이게 뭐예요?
과거의 회사들이 직원한테 요구하는 어떤 스타일과 요즘에 회사가 직원한테 요구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틀리죠? 예전에는 일과 어떤 사적인 어떤 자기의 생활 자체가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뭐야? 분리가 안 되고 무조건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 차이를 쓴 거야. 그럼 얘들아, 맨 밑에 봐봐. 밑줄친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쫙 끝에 보면 as 보이죠? as Michael Hoditt and Antonio Negri 이 사람이 그것을 설명했듯이 we have transition from A to B죠. transition A에서부터 B로 이동하다지. 그러면은 A가 society 사회인데 in which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there are factories 공장이 있었던 사회에서부터 a factory society 어떤 그 공장 사회인데 그 사회가 무슨 사회냐? in which the entire social performs as a factory 그래서 공장처럼 공장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가 perform 수행하다. 그럼 전체 사회가 아예 공장처럼 수행한다. 그럼 뭐야? 집에 가도 공장, 회사 가도 공장. 그러니까 다 회사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면 앞에 밑줄친 게 there are factories니까 그냥 공장만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였어?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일을 안 한다? 구별된다? 이거겠죠? 그럼 다 몇 번이 됐어? 4번인가요? Individuals need to work only in the workplace. 그렇지. 그래서 직장 내에서만 오직 일할 필요성이 있고 집에서는 쉬어야 된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4강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5강부터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 어법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독해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독해 이외에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유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우리 주말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뭐 동영상 찍고 나서 옆에다 요즘에는 이렇게 몇 강 찍었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 써. 그래 여러분들 좀 찾기 편하도록. 아시겠지? 건강 조심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미리 문자 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알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